요즘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에서 무인 모텔 투자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3억 원짜리 퇴직금에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아 5억을 더 끌어왔습니다. 8억 원을 한 건물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 바친 사람이 퇴직금을 들고 세상으로 나온 순간 누군가는 이미 그 돈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뒤늦게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8억이 시멘트 더미 속에 묻혀버린 뒤였습니다. 탈출하려 해도 못 나가고 팔려 해도 못 팔고 결국 법원이 집을 가져가는 날 이분 부부가 짐을 푼 곳은 바로 그 모텔 구석 골방이었네요. 오늘도 가슴 아픈 사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내내 가슴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에 누구보다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봄볕 사이로 영호 씨의 손에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청춘을 바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이 찍힌 통장도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영호 씨의 가슴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설렘이 뒤섞여 차갑게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하지만 시중은행의 이자 몇 %로는 다가올 10년, 20년의 세월을 버텨낼 재간이 보이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노후 자금 운영, 노후 마련 등을 검색하는 중 영호 씨의 눈에 유튜브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 건물을 사서 감성 무인 모텔로 탈바꿈 시켰더니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창은 나도 해보고 싶다, 정말 가능한 건가 하는 반응들로 가득 들끓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관련 영상을 수십 개도 넘게 들여다봤어요. 며칠 뒤에는 부동산 카페에까지 발을 들였는데 직접 성공했다는 후기들이 줄을 이었고 무료 투자 세미나 공지까지 올라와 있더군요. 세미나를 다녀왔고 거기서 만난 컨설턴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발굴해둔 매물이 있는데 특별히 알려드린다며 지방 상업지역 대로변에 노후 건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연결해 주겠다며 내민 명함이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박 소장의 것이었습니다. 기름때와 이끼로 뒤덮인 외벽을 보며 영호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 소장은 40년 된 이 건물을 5억 원에 매입해서 3억 원만 들여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감성 무인 모텔로 고치면 인생이 바뀐다며 다가왔죠. 스마트폰 예약 앱 상위 노출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영호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달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 장밋빛 숫자들이 박 소장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오자 영호 씨는 이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락함과 건물주라는 달콤한 타이틀은 영호 씨의 귀를 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서러움을 견뎠던 영호 씨에게 박 소장의 속삭임은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일주일 내내 밤잠을 설치며 손가락을 튕겨가며 계산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안식처가 되어준 아파트의 시세는 자그마치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을 외면한 채 영호 씨는 결국 그 소중한 집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말았죠.
거치 기간도 없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530만 원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가는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영호 씨의 가슴 속에는 퇴직금 3억 원을 도한 총 8억 원의 자금이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40년 된 상가 건물 매입과 기타 비용에 딱 5억 원을 쓰고 박 소장에게 리모델링과 최첨단 무인 설비 공사비로 3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난 초여름, 영호 씨의 무인 모텔은 마침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숫자는 영호 씨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죠. 오픈 첫 달부터 주말마다 객실은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고 영호 씨의 통장에는 무려 1,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월 매출이 찍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원리금 530만 원과 플랫폼 광고비며 유지비 500만 원을 모두 털어내고도 손에 쥐는 순수익이 4,500만 원에 달했거든요. 평생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쥐어짜듯 받아내던 월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앞에서 보란듯이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 신권 뭉치를 툭 던지며 용돈하라고 거드름을 피웠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큰 소리를 치는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자부심이 묻어났네요.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맞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돈이 복사되듯 들어오는 무인 사업의 매력은 영호 씨를 깊은 도취감에 빠뜨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 보는 듯한 착각 속에서 다가올 겨울의 혹독한 한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영호 씨의 두 뺨은 승리의 흥분으로 붉게 물들어만 갔습니다. 달콤했던 은퇴의 꿈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부서진 것은 낙엽이 차갑게 구르는 늦가을이었어요. 2층의 구석진 방 바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서늘한 벽면 전체가 순식간에 검게 뒤덮여 버렸거든요. 화들짝 놀란 영호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살갑게 전화를 받던 박 소장의 수화기 너머로는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이리저리 급하게 확인해보니 박 소장은 3억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로채기 위해 건물 이면에 40년 된 노후 배관과 보일러 설비는 단 한 군데도 손대지 않은 채 가벽만 세워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옥상의 방수층이 완전히 깨져 내려앉으면서 건물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붕괴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이 쿵쾅대며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의 8억 원이 썩은 시멘트 더미 속에 통째로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머물러야 할 객실의 절반 이상을 폐쇄해야 하는 위박한 처지에 놓이자 숨이 턱 막혀왔네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영호 씨의 귓가에는 매달 통장에서 칼같이 빠져나갈 530만 원이라는 원리금 독촉 고지서의 그림자가 아주 무섭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겨를도 없이 매달 가차없이 날아드는 530만 원의 원리금 고지서는 영호 씨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플랫폼 마케팅 비용마저 줄여야 하는 처지에 몰렸거든요. 결국 영호 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유일하게 쓰던 청소 직원마저 내보내고 말았죠.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안락하게 돈을 벌 줄 알았던 무인 모텔은 그날로 60대 중반의 노구에게 가혹한 육체적 감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영호 씨는 난생 처음 독한 락스 한 통을 등에 메고 차가운 객실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40년 된 노후 배관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역한 하수구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를 지우기 위해 밤새도록 벽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잖아요. 하얗게 타오르는 락스 거품이 영호 씨의 얇아진 손등을 따갑게 찌를 때마다 억울함과 후회의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불 시트를 빨고 무거운 건조기를 돌리다 보면 새벽 3시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던데요. 방이 너무 춥다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손님들의 거친 항의 전화가 올 때마다 영호 씨의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밤새도록 등줄기를 타고 바늘처럼 쑤셔왔지만 내일 당장 닥칠 연체 독촉을 막으려면 쉴 틈이 없었거든요.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모텔의 실체는 매일 밤 영호 씨의 피를 말리게 하는 지옥의 덕과 다름없었습니다. 살이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영호 씨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달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자비하게 터지고 말았죠. 밀려드는 객실 청소를 감당하지 못해 임시로 구한 외국인 직원은 일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는 짤막한 문자 한 줄만 덩그러니 날아왔더군요. 하필 그날은 인근 지역의 축제와 맞물려 20여 개의 모든 객실에 예약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주말이었는데요. 다급해진 영호 씨와 아내가 허둥지둥 이불을 뜯어내고 욕실을 닦았지만 손님들의 입실 시간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허겁지겁 손님을 맞이하는 영호 씨의 모습에 손님들의 찌푸러진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결국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들어간 손님들은 거칠게 환불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 불만은 대형 예약 앱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트에서 정체 모를 얼룩과 오물 냄새가 난다거나 최악의 모텔이라는 악성 리뷰와 함께 별점 테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시뻘건 경고등 같은 글자들을 바라보는 영호 씨의 눈앞이 따갑게 타들어갔네요. 그 지독한 평판의 흔적은 무인 모텔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호 씨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영호 씨는 온몸에 퍼진 지독한 락스 냄새를 씻어내지도 못한 채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매달 통장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는 530만 원의 원리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총 8억 원을 쏟아부은 이 모텔을 3억 원에라도 처분하겠다며 급매물로 내놓았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남은 3억 원으로 아파트 대출이라도 일부 상환하고 이 지옥 같은 노동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죠. 하지만 영호 씨의 소박한 도망 계획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싸늘한 대답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네요. 일반적인 식당이나 편의점은 권리금을 낮추거나 손해를 감수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만 덩어리가 8억 원이 넘고 매달 무거운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모텔 같은 특수 부동산은 고금리 한파 속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통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박 소장이 저지른 날림 공사 탓에 건물 곳곳에 배관이 터져 썩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 중개업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살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매달 새어나가는 적자 감당을 못해 아무도 받지 않으려던 처지더군요.
영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곳이 한 번 갇히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어도 고정비는 매일 피를 말리듯 빠져나가고 탈출할 수 있는 문은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하게 막혀버린 절망적인 사각지대 속에서 영호 씨의 거친 숨소리만 빈 복도를 쓸쓸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적자의 늪에 빠진 영호 씨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530만 원의 원리금은 어느새 몇 달이나 밀려버렸습니다. 은행의 거친 독촉 전화가 불통이 나도록 걸려오자 그는 마침내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트를 매매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고 모든 것을 청산하기로 결심했거든요. 10억 원에 달하는 집을 팔아 5억 원의 빚을 털어내면 최소한 3, 4억 원의 소중한 여유자금은 건질 수 있다는 마지막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죠.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처분가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가 재산을 지키려 몸부림치던 그 순간 법원으로부터 날아든 한 장의 등기 우편물이 그의 심장을 완전히 먹게 만들었던데요. 이미 은행에서는 영호 씨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아파트와 지방의 모텔 건물을 하나의 사슬로 묶는 공동담보 설정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원리금이 연체되자마자 금융기관은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곧바로 법원 경매에 경매를 신청했더군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두 자산 모두의 압류가 확정되면서 영호 씨 명의의 집이면서도 영호 씨가 팔 수 없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내 집을 내 손으로 팔아 빚을 갚겠다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거대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강제 경매 절차로 진입했다는 것을 안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영호 씨의 가슴속은 시커먼 재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모텔을 사서 화려한 노후를 꿈꿨던 그의 탐욕스러운 선택이 도리어 가정을 지키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는 잔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얗게 부서져 내린 한겨울의 모텔 복도는 온기가 완전히 끊겨 스산한 한기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평생을 바친 8억 원의 자산이 단돈 1원도 남지 않고 은행의 강제 공매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갈 곳이 없어진 영호 씨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전 재산을 들이부어 고쳤던 그 모텔, 손님이 들지 않아 폐쇄된 2층 구석에 작고 어두운 골방에 임시로 짐을 풀 수밖에 없었죠. 방 안에 가득한 지독한 락스 냄새는 영호 씨의 살갗을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아리게 찌르던데요. 밤마다 먹먹한 어둠 속에서 울리는 가짜 환청과 빈 인터폰 소리에 영호 씨는 번번이 잠에서 깨어 허공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던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던 달콤한 무인 사업의 환상은 결국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잔혹한 덫에 불과했잖아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익을 쫓아 무모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보다 평생 일군 자산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재테크였다는 사실을 영호 씨는 온몸이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눈물로 얼룩진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쥐는 영호 씨의 가슴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긴 탄식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네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소중한 자산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법의 족쇄에 묶여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하게 다가오네요. 은퇴 후에 찾아오는 조급함과 건물주라는 달콤한 명함은 때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은퇴 후에 누군가 무인으로 크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다가올 때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무거운 금융 비용과 처분 불가의 리스크를 먼저 떠올리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관리할 수 없는 사업에는 결코 전 재산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사연이 노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깊은 울림과 교훈을 담아 찾아올 테니 많이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시대의 진짜 실세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